지영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공감마당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아침부터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사 트럭이 떠난 뒤 방 하나가 상자들로 가득 찼다. 낮장처럼 갑자기 뒤집힌 내 삶이 상자마다 담겨 있는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어디서부터 열어야 할지 잠깐 멈춰 섰다. 바닥에 앉아 칼로 테이프를 긋자 오래된 종이의 마찰음이 낮게 흘렀다. 윗상자 2개를 비우고 나니 바닥 가까이에 낡은 모서리가 보였다. 구겨진 테이프 라벨, 옅어진 갈색. 손끝으로 쓰다듬자 사라져가던 글씨가 떨리는 듯 떠올랐다. 나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투명한 케이스에 스며든 시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딱히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았다. 다만 내 눈에는 익숙한 글씨의 방향이 겹쳐 보였다. 엄마가 쓰던 둥글둥글하되 끝을 살짝 세우던 그 습관. 나는 단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문득 거실 한켠에 오래 쓰던 카세트 플레이어가 떠올랐다. 버릴까 말까 하다 보류해둔 물건. 양손으로 들어 먼지를 털어내고 콘센트를 찾아 끼웠다. 빨간 불이 희미하게 켜졌다. 손바닥 위에서 테이프를 뒤집어 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고 밀어 넣었다. 딸깍. 손끝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잠깐 주방으로 갔다. 컵에 물을 채우고 돌아와 소파 끝에 앉았다. 왠지 모르게 등을 곧게 세웠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바람 같은 잡음이 흘렀다. 아주 오래된 겨울밤의 어둠 같은 소리. 조금 지나자 멀리서 발소리가, 그 뒤에 누군가가 기침을 가다듬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들리니?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가 지나갔다. 숨이 멈췄다. 그 목소리. 내 이름을 처음 부르던 봄날부터 귀에 새겨진 낱낱의 무늬. 나는 반사적으로 플레이어를 멈추려다 손을 내렸다. 그대로 듣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수년 동안 기다려온 걸지도 몰랐다. 요즘은 바쁘지. 이어진 말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낮고 부드럽게 깔렸다. 엄마가 그냥 내가 좋아하던 얘기 좀 하려고. 목소리는 약간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아마 녹음기 위치를 잡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작은 웃음이 흘렀다. 아이고, 이걸 언제 배웠다고 잘 되려나. 나는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엄마가 내 앞에 앉아 그 특유의 조심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던 장면이 눈앞에 겹쳤다. 손톱 끝에 들러붙던 밀가루 쌀씻은 물의 반짝임, 유리창에 매달린 물방울들. 그 시절의 집은 초가을 벼처럼 따뜻했다.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과 설거지대의 작은 기스까지 떠오르는 걸 보니 기억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단다. 그 문장에 나는 어이없이 웃음이 났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내 혀끝에 벌써 고소한 맛이 맴도는 듯했다. 아침마다 학교 가던 길, 현관문 앞에서 맡던 된장의 향. 장독대 사이사이로 스며나오던 따뜻하고 짭짤한 냄새. 나는 테이프에 대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응. 나 아직도 그거 제일 좋아해. 녹음기 너머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한번 길어졌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릇 작은 거에 따끈하게 덜어서 식지 말라고 수건으로 감싸서 내보냈지. 내가 뜨거워하면서도 꼭 끝까지 먹던 거 엄마는 다 봤단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내 도시락을 싸던 뒷모습, 바닥에 깔아놓은 작은 방석, 라디오에서 흐르던 오래된 트로트 한 구절.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왜 이런 사소한 장면들을 잊고 살았을까? 그때 너는 늘 서둘렀지. 버스 놓칠까봐. 엄마의 목소리는 살짝 웃고 있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엄마가 잔소리를 했지. 그 잔소리 미안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누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대답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사실 나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지 않았다. 잔소리 끝에 꼭 붙던 그 말이 있었으니까. 다 내가 소중해서 그래. 그 말은 어느새 내 삶의 가장 깊은 이런저런 결정을 지탱해 주었다. 테이프는 한동안 사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놨다. 동네 떡집의 가래떡이 왜 요즘 더 말라 보이는지, 시장에서 만난 누가 허리가 더 굽었다는지, 우리 집 고무 장갑 사이즈가 왜 자꾸 없다는지. 나는 자꾸만 웃음이 났다. 이런 시시콜콜함이야말로 우리였구나. 나는 새 집의 낯선 벽지를 이 이야기가 부드럽게 덮어주는 걸 느꼈다. 그러다 엄마는 잠깐 말을 멈췄다. 테이프 안쪽으로 전파 잡음이 잔설처럼 흘렀다. 아,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내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 엄마 받았단다. 사진도 봤어. 머리를 좀 짧게 했더구나. 나는 반사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까봐 망설이다 잘라버린 날. 엄마에게 보내고 답을 받지 못했던 그 사진. 가슴 안쪽이 약하게 저렸다. 잘 어울려. 내 얼굴이 더 환해졌어. 그 말에 서랍 속에 넣어둔 칭찬장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다. 고작 머리 모양 하나로도 이렇게 마음이 풀리다니. 나는 여전히 쉬운 사람인가 보다 웃으면서도 눈가가 시큰했다. 엄마가 이걸 왜 녹음하느냐 하면 엄마는 한 박자 숨을 마셨다. 나도 따라서 숨을 들이마셨다. 낮고 천천히 가끔은 말로 하기가 어렵더라. 만나면 너 얼굴만 보면 괜히 또 다른 얘기로 흘러가서 중요한 말을 놓친다. 그 말끝에서 작은 종이의 바스락, 컵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메모를 준비해 둔 걸까. 나는 등을 더 세웠다. 그래도 오늘은 그냥 내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엄마의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었다. 수십 번 생각하고 다시 고쳐 쓰다 마지막에 남기는 문장 같은 울림. 나는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만지작거리다 멈췄다. 이건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삶에서 어떤 순간은 멈추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다. 흘려보낼 때에야 비로소 형태를 드러내는 것들. 첫 번째로 엄마가 말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 고맙다는 말.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 굴렸다. 누가 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지 이 순간만큼은 순서가 흐려졌다. 엄마가 내게, 내가 엄마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테이프가 아주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목소리의 높낮이가 살짝 달라졌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쥐었다. 뼈마디가 소리를 낼 만큼 힘이 들어갔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다.
미안해요, 엄마. 바쁘다는 말을 방패처럼 들이대던 시간들. 그 시간들 사이로 흘러나오던 당신의 한숨.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던 나.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숨을 고르고 아주 평범한 일상의 안부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안도였다. 한꺼번에 모든 걸 듣고 싶지 않았다. 오래된 양은 냄비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듯 이렇게 서서히 내 마음도 준비가 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오후의 빛이 길게 드리웠다. 새집의 벽이 엄마의 목소리를 반사해 거실 가득 퍼뜨렸다. 나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기억 속의 된장향과 지금의 수돗물 맛이 이상하게 어울렸다. 조용히 나는 속으로 말했다. 잘 왔어, 엄마. 오래 돌아왔네. 테이프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말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듯 엄마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다. 혹시 시간이 되면 동네에 한번 오겠니? 나는 눈을 떴다. 그 동네. 골목마다 우리 발자국이 겹쳐 있던 곳. 내게는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오래 외면해 온 곳. 아니,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 엄마는 금세 내 눈치를 살피듯 덧붙였다. 그냥 내가 괜찮은 날에. 시장도 바뀐 것들이 많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길을 고르고 있었다. 새로운 집의 첫날,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결국 옛집의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테이프는 그 말 뒤로 조용해졌다. 작은 잡음만 남았다. 나는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다. 다시 앞으로 돌리지도 끄지도 않았다. 잠깐 그대로 두었다. 집안 어딘가에서 오래된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엄마의 숨과 번갈아 이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자 사이를 조심스레 걸어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첫 장을 열고 연필로 천천히 적었다. 내일, 동네에 간다. 글씨는 어딘가 서툴렀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오랜만에 나도 새로운 연습을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소파에 앉아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렀다. 이번엔 아주 짧은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며 자주 흥얼거리던 가사가 다 기억나지 않는 옛 노래. 음정이 조금 불안하고 끝이 자꾸만 가늘어지는 그 목소리. 나는 눈을 감고 그 노래의 빈칸을 마음대로 채웠다.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게. 그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던 방식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테이프는 찰칵하고 자동으로 멈췄다. 거실은 한동안 아주 조용했다. 나는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정지. 그리고 꺼내기. 테이프를 케이스에 다시 넣으면서 속으로 날짜를 적었다. 오늘.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나를 찾아온 날. 밤이 빠르게 내려왔다. 창밖에서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불을 하나 더 켰다. 방 안의 공기가 온순해졌다. 상자 하나를 더 열까 하다 손을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자. 마음속 자리에 자리를 내어주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다. 나는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다. 내일 그 동네에 갈 것이다. 엄마가 남긴 말의 다음 장을 그 골목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잘 자요, 엄마. 부엌의 향기와 테이프의 내일 그 동네에서 뵐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 불을 켰다. 낯선 집인데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된장을 푼다. 끓기 전에 그 묘한 냄새, 짠 듯 고소한 그 향이 코끝을 건드렸다. 느릿하게 그 순간 어제 들었던 엄마의 말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단다. 나는 숟가락을 젓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불 위에서 보글거리던 거품이 터지며 소리를 냈다. 집안 공기가 천천히 데워졌다. 어쩌면 엄마의 부엌은 이런 온도였을지도 모른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놓고 휴대폰을 옆에 두었다. 방금 전까지도 업무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오던 화면은 지금 조용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오늘만큼은 일찍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짭조름한 국물이 혀끝에 닿았다. 어린 시절 엄마가 내 도시락통을 닫을 때 늘 불러주던 노래가 문득 떠올랐다. 보글보글 끓어라 내 새끼밥. 그때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매일의 주문이었다. 가족이 무사히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주문. 식탁 맞은편 의자가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말을 걸었다. 엄마, 나 잘 먹고 있어요. 공기 중에 내 목소리가 떠다니다 사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문 밖에서 참새가 울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다 다시 테이프를 꺼냈다. 어제 멈췄던 부분에서 재생을 눌렀다. 그 다음은 말이야. 내가 대학 들어가던 해였지.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했다. 그날은 비가 왔어. 내가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짐을 들고 나가는데 우산이 없더라. 그래서 엄마가 내 걸 줬지.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우산, 분홍색의 꽃무늬가 있는. 비 오는 날마다 창피하다고 투덜거렸던 그 우산. 그 우산 아직 있니? 엄마의 물음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있어. 베란다 구석에. 그럼 됐네. 엄마의 웃음이 들렸다. 그 웃음은 오래전 젖은 비 냄새와 섞여 있었다. 그땐 내가 참 멀리 간다고 느꼈단다. 엄마는 말을 이어갔다.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닌가? 속으로 계속 물었어. 그런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야 내 인생이 생긴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기숙사 첫날, 침대 위에 앉아 괜히 울었던 그 밤이 떠올랐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이 멀어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테이프의 잡음이 잠시 섞였다. 엄마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한숨처럼 들리는 짧은 숨. 요즘도 밥 잘 챙겨 먹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질문, 생전에 엄마가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나는 늘 대충 응 먹어라고 답했지만 그 대답 뒤에 허기진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제야 떠올렸다. 그럼 됐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가만히 웃었다. 밥만 잘 먹으면 다 잘 되는 거야. 그 평범한 문장이 지금 내게는 어떤 철학보다 묵직했다. 나는 설거지대 앞에 섰다. 물을 틀고 국그릇을 헹궜다. 따뜻한 물이 손바닥을 덮었다. 그 감촉이 어쩐지 엄마 손 같았다. 엄마. 불렀다.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 물속으로 녹아들었다. 짧은 숨나는 플레이어를 멈추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부엌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된장과 양파 그리고 오래된 추억의 냄새. 그 냄새가 벽을 타고 거실까지 번졌다.
엄마가 살던 부엌도 이런 냄새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냄새, 목소리, 그리고 마음.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테이프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다. 내일 그 동네 시장에 간다. 엄마가 말하던 떡집, 세탁소, 그리고 그 골목길. 테이프는 아직 절반이 남았다. 남은 반은 그 길 위에서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밤이 오기 전에 나는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등은 따뜻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거리. 엄마의 목소리가 내 등을 떠밀었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말이 들리는 듯했다. 3. 딸의 마음속 미안함. 그 다음 날 나는 새벽에 눈을 떴다. 커튼 틈으로 비치는 빛은 아직 푸르스름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세상은 고요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의 초침, 그리고 내 숨소리만 들렸다. 머리맡에 어제 들은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케이스를 만지자 살짝 따뜻했다. 밤새 내 체온이 닿아 있었던 걸까?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한숨처럼 들어왔다. 하늘은 아직 반쯤 어둠 속이었다. 엄마, 나 이제 나갈게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코트를 걸쳤다. 버스를 타고 엄마가 살던 동네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대부분 변해 있었다. 새 건물, 바뀐 간판, 이름 모를 가게들. 그 사이로 간혹 보이는 오래된 골목들이 시간의 틈새처럼 남아 있었다. 시장 입구에 내리자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떡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 은희 아주머니 딸이에요.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세상에 그래. 너 그 딸이구나. 아이고, 어쩜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엄마랑 닮았다는 말, 살아생전엔 싫었다. 내 인생은 엄마랑 다르다고 자꾸만 선을 긋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누군가의 축복처럼 들렸다. 떡집에서 인절미 한 봉지를 사고 세탁소 앞을 지나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 집 딸이네. 내 어머니, 참 말이 고왔지.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는 세탁기 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가끔 우리 집에 옷 맡기러 오면 내 얘기 참 자주 했어. 우리 딸은 손이 야무져서 뭐든 다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세탁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내 머리카락을 흩었다.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테이프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걸으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내가 퇴근하고 오는 길엔 이 길을 자주 걸었단다. 가로등 불빛 밑에 내 그림자를 상상하면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바로 이 길이었다. 돌아보니 가로등 하나가 낮은 빛을 뿜고 있었다. 그 아래에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엄마는 늘 미안했어.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다. 그때는 몰랐단다. 내가 힘들다는 걸. 그저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길 바랐지. 그게 너한테 짐이었을 줄은.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가 내 안을 천천히 스며들었다. 엄마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그때 내게 했던 말, 엄마는 아직도 기억난다.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 듣고 며칠을 울었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그 말 속에 너의 용기가 있었다는 걸. 나는 입을 가렸다. 그 말을 했던 날이 떠올랐다. 사춘기 때 도시락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쳤던 그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무거워서 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갔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내 방문 앞에서 자주 서 있었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다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귀에 남은 목소리가 마치 실제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이 한창이었다. 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 한 번에 흩날렸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손등 위에 닿았다. 엄마. 나는 아주 조용히 불렀다. 나도 미안해요. 말이 새어나오자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 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토록 늦게, 이토록 어렵게 나왔다. 엄마, 그때는 나도 나를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나한테 화냈던 그 말들, 다 나 걱정하던 거였죠. 이제 알아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 그때의 향기, 된장찌개. 그리고 새로 적었다. 미안하다는 말, 늦게라도.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다시 테이프를 재생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말 꼭 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이 끝나자 테이프는 찰칵하고 멈췄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섞여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서서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늦게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4. 동네의 시간, 사람들의 기억. 엄마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그날 이후 나는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벽의 패턴이 이상하게도 옛집 부엌 벽지랑 닮아 있었다. 흰색 바탕에 작은 노란 꽃무늬. 그 무늬 사이로 엄마가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스며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래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했다. 엄마가 남긴 말 시간 되면 동네에 한번 오겠니?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버스를 탔다. 버스는 천천히 익숙한 길을 따라 달렸다. 창밖 풍경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학교 앞 문구점, 분홍 간판의 미용실, 주차장으로 바뀐 슈퍼 자리. 그 모든 풍경이 조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얼굴처럼.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불었다. 짧게 커트를 친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쳤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봤던 내 모습은 아마 이보다 더 서툴렀을 것이다. 골목으로 접어들자 공기가 달라졌다. 햇빛이 담벼락에 부딪혀 반사되고 담벼락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누워 있었다. 발소리마다 기억이 붙잡혔다. 여기서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었지. 저기 가게 앞에서 엄마가 나 기다리셨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말들이 하나의 내레이션처럼 흘러나왔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무 하나에 1,000원이야. 단골 아가씨 왔네. 이런 소리들이 낡은 카세트 테이프처럼 따뜻하게 섞였다. 나는 떡집 아주머니를 다시 찾았다. 아가씨, 또 왔네. 이번엔 가래떡이지. 네, 오늘은 조금만요. 아주머니는 봉투에 떡을 담으며 말했다. 너희 어머니 시장에 오실 때마다 이거 꼭 사셨지. 딸이 이거 좋아해서요 하면서.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엄마는 늘 나를 위해 뭘 사오곤 했다. 나는 늘 그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안다. 그건 사랑이었다. 거창하지 않은 매일의 사랑. 시장을 지나 골목 끝으로 걸었다. 거기엔 여전히 세탁소가 있었다.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다가 나를 보았다. 또 왔네. 네, 오늘은 그냥 걷고 싶어서요. 그래, 그게 좋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걸을 줄을 몰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세탁소 앞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엄마가 자주 앉아 쉬던 자리. 나는 그 그늘 아래 앉았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햇빛이 깜빡였다. 가만히 있자니 세탁소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낯익은 트로트 한 곡. 엄마가 설거지할 때 자주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다. 조용히 숨 고르며 나는 눈을 감았다. 노래와 바람과 냄새가 한꺼번에 얽혀들었다. 마치 시간의 실타래가 풀리듯 지금의 내가 과거의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 여기 아직 그대로예요. 작게 중얼거렸다. 나 어릴 때처럼 나무도 세탁소도 떡집도 다 그대로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그래, 알고 있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꺼냈다. 아직 절반이 남아 있었다. 그 테이프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천천히 생각했다. 이 목소리를 여기서 듣는다면 엄마도 조금은 기뻐하지 않을까. 골목 끝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이 녹음은 아마 내가 아주 나중에 듣겠지.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땐 내가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걸 듣는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위로 새 한 무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그들의 날개를 밀어주듯 엄마의 말이 내 등을 살짝 밀었다. 엄마가 없어도 엄마는 내 안에 있을 거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대답했다. 네, 엄마. 이제야 그걸 알 것 같아요. 테이프가 멈췄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빛이 따뜻했다. 그건 엄마의 손길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을 한 바퀴 더 걸었다. 집집마다 문 앞에 놓인 화분들,
빨랫줄에 걸린 수건들, 이 모든 것이 엄마가 남긴 흔적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흔적만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골목 끝에서 나는 뒤돌아봤다. 햇살이 담벼락에 닿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사이로 엄마의 실루엣이 서 있는 듯 했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그 한 걸음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두 번째 테이프의 존재.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동네에 갔다. 이번엔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엄마가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현관, 문틈으로 스며드는 오래된 나무 냄새.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확 달라졌다. 시간이 멈춘 방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먼지 쌓인 탁자 위에 엄마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둥근 프레임 한쪽 다리는 살짝 휘어 있었고 렌즈에는 세월이 만든 작은 스크래치가 박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어 손바닥에 얹었다. 엄마, 이걸 쓰고 나를 보셨겠죠?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공기 속에 섞여 사라졌다. 거실 한쪽 벽장문을 열었다. 손에 닿는 먼지,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상자들. 사진첩, 옷, 봉투, 오래된 리본. 그리고 맨 아래 구석에 다른 상자 하나가 있었다. 작고 낡은 상자. 그 위에는 연필로 4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병원에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작게 병원에서. 나는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시간과 장소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던 그 봄날이었다. 테이프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어디서부터 들어야 할까? 손끝이 떨렸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프 위를 스쳤다. 빛에 반사된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다. 시간도 공기도 마음도 멈춘 듯 했다. 결국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이 섞였다. 병원 특유의 기계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아주 낮고 느린 숨소리.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4월 12일이래. 목소리가 조금 쉰 듯 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됐지. 그냥 목이 좀 쉬었나 봐. 엄마는 중간중간 기침을 했다. 별건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넌 또 엄마 그 말 제일 무서워하겠지.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났다가 금세 목이 메었다. 그래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조금만 더 쉬면 된대. 엄마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밝게 들리려 애쓰는 소리였다. 그러나 숨 사이로 스치는 공기의 떨림이 그 속마음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이 병실 참 조용하다. 창문 너머로 봄이 다 왔더라.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이제 끝물 같아. 이럴 때면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녀와서 창문 열고 엄마 봄 냄새 나 하던 게 생각나. 엄마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때 참 좋았는데. 나는 눈을 감았다. 병원 창문 너머로 봄빛이 쏟아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 그때 나는 자주 전화를 미뤘다.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하자. 지금은 회의 중이라서. 그 내일들이 쌓여 결국 엄마의 봄을 놓쳤다. 엄마가 말이지, 요즘엔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고 느껴. 예전보다 조용하고 조금 느려졌달까. 엄마는 웃었다. 근데 그게 싫진 않아. 이제는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테이프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쓴 편지야. 엄마는 낮게 웃었다. 엄마, 나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여행 갈 거야. 그거 아직도 갖고 있단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편지, 나도 기억났다. 분홍색 편지지에 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던 그 종이. 그걸 엄마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말인데,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사람이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숨이 한 번 끊겼다. 잘 살아, 내 딸아. 그 순간 테이프 속에서 아주 짧은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엄마의 숨소리.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테이프는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손끝이 떨렸다. 방 안의 공기가 엄마의 마지막 온기를 품은 듯 따뜻했다. 한참 후 나는 테이프를 꺼내 케이스에 넣었다. 케이스 뒷면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못다한 말은 다음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다음이 있을 거라 믿었구나.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낯익은 멜로디였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가사가 귀를 스쳤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 들리죠?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다. 조용했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라는 걸. 6. 사과와 용서의 목소리. 밤이 깊었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나는 테이블 위에 테이프를 올려두었다. 엄마가 남긴 두 번째 테이프. 병원에서라는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그 아래에 적힌 날짜 4월 12일. 그날은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날이었다. 그 통화에서 나는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얘기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끊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의 전화를 다시는 받지 못했다. 숨을 고르며 나는 조심스레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 기계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만 흘렀다. 곧이어 아주 느린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고 약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조용히 이어졌다. 그래도 이 말은 꼭 남겨야 할 것 같아.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가 예전에 말이야, 내게 상처 준 적이 많았지.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 내가 울 때마다
엄마는 그만 울어라고 했어. 그게 더 아플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게 강하게 키우는 거라 생각했거든.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끝을 꼭 쥐었다. 그날 기억나니? 내가 처음으로 늦게 집에 들어왔던 날, 엄마가 화를 냈지. 딸이 돼서 그게 무슨 행동이냐며 소리쳤어. 그때 너는 울지도 않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갔지. 엄마의 숨이 잠시 길어졌다. 엄마는 그날 밤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단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또 놓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 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복사기 냄새, 방 안을 밝히던 형광등빛, 그리고 문 밖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엄마였다는 걸. 나는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마음속에 그 장면을 계속 들고 살았단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게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나는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얹었다. 멈추고 싶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이건 엄마가 끝내 전하려 했던 말이니까. 엄마의 숨이 고르지 않았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야, 자기 목소리를 들을 일이 줄어들더라. 근데 내 목소리만은 자꾸 떠올랐어. 웃을 때, 짜증낼 때, 화낼 때, 그게 다 예뻤어. 엄마가 웃었다. 정말이야.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나는 오히려 눈물이 터졌다. 어째서 그때는 이 단순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엄마가 내게 미안한 일 너무 많아. 근데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아. 그냥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 그 말이 끝나자 길게 이어지는 침묵. 기계음이 그 침묵 사이를 메웠다. 나는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대었다.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 얼룩이 번지며 테이프의 그림자를 덮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그랬지.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화내? 그때 엄마는 대답 못했단다. 사실은 내가 나랑 제일 닮아서였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엄마의 마지막 고백이 가슴 안쪽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래서 미안했고, 그래서 사랑했어. 그 말 뒤로 숨이 한 번 크게 들리고 천천히 내쉬어졌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행복해지면 그걸로 돼. 테이프는 아주 오래, 조용히 돌아갔다. 잡음이 잔설처럼 흘렀다. 그 속에서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엄마. 입술이 떨렸다. 나도 미안해요. 그때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요? 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 용서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아닌 바람처럼 들려왔다. 그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엄마의 목소리가 남긴 여운 속에 앉아 있었다.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엄마가 말하던 그 조금은 가벼운 마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조용히,
엄마 잘 들었어요.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7. 마지막 편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귀에 남은 엄마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졌다. 단 한 문장인데 세상에 어떤 말보다 깊게 남았다. 아침이 오기 전 나는 다시 테이프를 꺼냈다. 병원에서라고 적힌 그 글씨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다. 끝까지 들어줘. 나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의 잡음, 그리고 아주 잔잔한 숨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이 말을 남겨두고 싶어. 혹시 내가 언젠가 이걸 듣게 된다면 그때는 너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잠시의 정적. 그리고 천천히 이어지는 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몸은 사라져도 목소리는 남는 거래. 그게 참 신기하지? 엄마가 웃었다. 그러니까 이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이자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 들을 수 있는 편지야. 나는 숨을 고르며 들었다. 엄마의 말 하나하나가 방 안 공기를 천천히 따뜻하게 덮었다. 엄마는 내가 자주 웃었으면 좋겠어.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조금은 어설퍼도 괜찮으니까.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떨어지면서 입가가 동시에 올라갔다. 혹시라도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외롭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럴 땐 거울을 봐. 거기 내 눈 속에 엄마가 있을 거야. 엄마가 늘 너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속에서 엄마의 눈매가 보였다. 조금 처진 눈꼬리, 웃을 때 생기는 작은 주름.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다. 딸아.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불렀다. 사람은 다 자기 길을 가야 해. 그 길이 엄마와 달라도 괜찮아. 다만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길 바란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따라 중얼거렸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길. 그게 엄마가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엄마의 숨이 아주 고요하게 이어졌다. 이제는 놓아야 할 시간인가 봐.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다. 그래도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긴 침묵이 흘렀다. 테이프의 소음만 남았다. 그 사이로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 사랑한다. 테이프는 천천히 멈췄다. 기계음이 꺼지며 방 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손끝에 남은 테이프의 온기가 마치 엄마의 손 같았다. 엄마 들었어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울지 않을게요. 창문 밖에서 아침 새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엄마의 목소리를 데리고 온 듯했다. 그래, 잘 지냈니? 그렇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방 안의 공기가 환해졌다. 어둠은 사라지고 햇살이 바닥에 길게 흘렀다. 그 위로 먼지들이 빛을 머금고 떠다녔다. 마치 엄마가 남긴 말들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 같았다. 나는 테이프를 케이스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할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다. 8. 다시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며칠 후 나는 다시 부엌에 섰다. 이사 온 새 집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자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햇살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부엌 바닥을 스쳤다. 그 빛 위로 먼지가 떠다녔다. 그 작은 입자들이 마치 목소리처럼 반짝였다. 식탁 위에는 어제 USB로 옮겨둔 파일이 놓여 있었다. 라벨에는 엄마의 목소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파형이 떴다. 엄마의 목소리가 눈앞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며 숨결처럼 파도처럼 흔들렸다.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슬픔보다 따뜻함으로 들렸다. 사랑한다. 괜찮아. 웃어라. 그 말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나는 USB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약속이 있었다. 라디오북 녹음 스튜디오. 내가 엄마의 목소리를 담은 오디오북을 처음으로 세상에 들려주는 날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이어폰으로 다시 엄마의 음성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내 곁을 스쳤다.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 안내방송,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엄마의 말은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하나의 길처럼 이어졌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엔지니어가 내게 물었다. 이게 그 테이프라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남기신 목소리예요. 작업실 안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녹음기가 돌아가며 파일을 읽었다. 삑하는 작은 신호음 뒤로 엄마의 첫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리니? 그 한마디에 모두의 손이 멈췄다. 엔지니어도 나는 물론이고 기계의 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내 앞에 앉아 있는 듯 했다.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시선, 손끝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까지 모두 살아있었다. 파일 전송이 끝났을 때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좋은 목소리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쵸.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예요. USB 속의 파일은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들 손으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엄마를 떠올릴 테고 누군가는 잊고 지냈던 이름을 되뇌일 것이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완전히 맑았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 공기에는 조금의 냉기와 햇살이 섞여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이건 제 목소리예요. 이제 제 차례죠.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을 남겼다. 잘 지내요, 엄마. 녹음 버튼을 끄자 바람이 불어왔다. 스카프가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에 엄마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웃었다. 응, 알아요. 잘 지내고 있죠? 그 말에 마음 한쪽이 환하게 열렸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학교로 달려갔다.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제 세상 속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흐름이 꼭 테이프에 돌아가는 리본 같았다. 돌고 다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 엄마, 우리 이야기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요. 햇살이 내 얼굴 위에 부서졌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빛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길 위로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 조용히 마지막 한마디처럼. 엄마 고마워요.